네, 안녕하세요. 레얼 실무 엑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을 365의 새로운 기능들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편에 있는 이 B 칼럼부터 F 칼럼까지 있는 이 데이터를 P 칼럼부터 R 칼럼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바꿔줄 건데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스핀 단추를 누르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되고 하도록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스텝 1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1 파일로 가서요. 자, 스텝 1은 첫 번째 단계는 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고 그 표에 구조적 참조를 사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표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엑셀에서 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 만들기만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제가 아래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데이터의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헤더에 품목 데이터 셀을 선택을 했고요. 또는 데이터의 금액에 있는 아무 셀이나 또는 수량에 있는 아무 셀이나 날짜에 있는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뉴에 있는 삽입표 이렇게 단계를 따라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삽입 메뉴에 표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표가 추가가 되고요. 또는 단축키 컨트롤 T 여기 컨트롤 T가 있죠. 또는 컨트롤 L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창이 하나 팝업 창이 떴는데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엑셀이 이렇게 점선 라인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범위 B4 칼럼 셀부터 해서 F74번 셀까지 데이터의 범위를 엑셀이 자동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첫 번째 행을 머리글로 지금 사용을 해서 표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리글 포함이라는 이 체크박스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범위에서 데이터로 바뀐 겁니다.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그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 표를 만들기 전에는 이 메뉴 화면을 잘 보시면 맨 끝에가 지금 숏커트라고 되어 있고 파워 피벗 숏커트라고 되어 있는데 표를 추가를 하고 나면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선택된 이 데이터가 좀 전까지는 일반적인 엑셀의 셀 범위였다가 지금 표로 만들고 나니까 이 데이터의 영역이 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하면서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팝업 메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렇죠. 자, 데이터 범위, 표가 아닌 데이터 범위를 일반적인 범위를 선택을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추가적인 메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범위인지 일반적인 범위인지 표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팝업 메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표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표를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서식이 지정되지 않았었는데 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필터링도 자동으로 되고 서식도 디폴트 값으로 뭔가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표의 스타일을 없는 걸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들의 스타일이시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셀에 가보면 이 데이터가 아까 이 선택을 했을 때 표인지 아닌지 팝업 메뉴가 생겼을 때 지금 선택된 이 데이터는 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 데이터의 맨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해보면
맨 아래쪽에 여기 꺽쇠 모양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확대를 해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 그 영상 그 녹화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요 지금 F74번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꺽쇠 모양이 여기 보이실 겁니다. 요게 뭘 의미하냐면 이 표의 마지막 데이터라는 끝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표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자, 이 표를 일단은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서식을 제가 변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표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나니까 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뭘로 바꿔볼까요? 데이터 에어리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바꿀게요. 네,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에어리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자, 그럼 제가 만든 이 표는 데이터 에어리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로 만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해당되는 만들어진 표의 이름을 표 1번에서 데이터 에어리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디자인 스타일을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표의 구조적 참조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의 구조적 참조는 표의 구성 요소를 수식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의 어떤 요소를 보면 먼저 헤더, 지금 제가 이렇게 블럭을 설정한 요 헤더 값이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각각의 칼럼에 해당되는 정보들, 지금 품목이죠, 수량, 그리고 단가, 금액, 이렇게 각각의 칼럼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한 행 정보, 각각의 행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또 구성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 표의 요소들을 수식에 사용한다. 그럴 때 표의 구조적 참조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을 해서 수식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는요, 이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데이터, 표의 이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 제가 데이터 에어리어라는 표 이름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365 기준에서는 스피릿 돼서 자동으로 쫙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표의 구조적 참조, 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보시는 것처럼 표의 헤더 정보들만 제외를 하고 데이터 영역이 전체가 이렇게 스피릿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표의 이름과 스퀘어 브라켓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사용하고자 하는 칼럼의 명을 스퀘어 브라켓 안에다가 넣으시면 지금 이 첫 번째 품목을 선택한 것처럼 전체 칼럼의 정보들이 이렇게 참조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품목 칼럼을 참조를 한 거고요. 수량 칼럼을 참조를 하겠다. 그러면 스퀘어 브라켓 안에 수량 필드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해당되는 영역을 참조하게 됩니다. 금액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자, 이러한 특성들을 수식에다 제가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품목 중에서 품목 1번, 7번, 6번 그리고 수량과 금액만 제가 여기다가 SUMIF를 이용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UMIF 그대로 쓰시고요. 레인지 영역을 표의 구조적 참조 데이터 에어리어 표 이름을 그대로 쓰고요. 스퀘어 브래켓 해서 품목 정보, 요 품목 영역에서 각각의 품목 1, 7, 6번을 참조하겠다. 여기에 혼합 참조를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의 구조적 참조해서 제가 수량
네, 수량을 sum if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고 엔터 하면 동일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죠. sum if 해서 B 칼럼 전체 이렇게 찍고, 네, 참조하고자 하는 품목 그리고 그다음에 D 칼럼 전체 찍고, 네, 이렇게 한 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네, 수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수량 그렇게 했고요. 금액은요 그대로 하시고, 네, 카페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참조하는 그 썸 레인지만, 네,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바로 수식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표의 구조적 참조를 수식에 사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표 밖에서 표의 구조적 참조를 사용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표 안에서 특정한 칼럼이 다른 칼럼들을 참조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금액이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의 숫자를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럼 equal, 네, 수량, 그쵸? 자, 표의 구조적 참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퀘어 브라켓 안에 골뱅이는 현재의 행, 그죠? 지금 제가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현재 행, 수량 칼럼에서 현재 행을 참조를 하겠다. 그래서 13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단가 칼럼에서 현재 행, 그러니까 5번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4 곱하기, 네, 가려서 안 보이는데 곱하기 단가 해서, 네, 13,4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기존에 이미 값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식이 자동으로 확장이 안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동일한 내용인데요. 수량 곱하기 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 입력을 하면, 네, 자동으로 F 칼럼 전체에, 네, 금액 칼럼 전체에 수식이 쭉 이렇게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식이 이렇게 자동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11번, 네, 프로덕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날짜는 제가 아무렇게나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고 수량도 123, 단가를 1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범위를 표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범위에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메뉴에서 삽입 표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컨트롤 L 또는 컨트롤 T 해서 표를 삽입을 하시고 삽입된 표의 이름을, 네, 이렇게 팝업 메뉴에서 바꿔주시고요. 또는 디자인도, 네, 바꿔주실 수가 있다. 그리고 표의 구조적 참조를 이용해서 수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표에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네,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표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음 스텝에서도 연결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